이렇게 한번 쳐볼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상상만 했던 게 실현이 됐을 때의 그 짜릿함, 그거의 발단은 결국 호기심인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것도 아직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최호정입니다. 저는 현재 LDP 무용단에서 무용수와 안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계속 끊임없이 달려왔는데요. 6월까지는 계속 공연만 주구장창 하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서울국제 갈라 공연, 8월엔 또 슬로베니아 초청 공연, 10월에는 부산 국제축마켓, 부산 팜스초이스, 12월에는 제가 또 출연을 해야 되는 다른 선생님들 작품까지도 있어서 1년 스케줄이 끝난 것 같아요. 근황 아마 무용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연습, 잠, 그런 근황이에요. 최호정 무용수는 K아치 무용 콩쿠르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남자 부문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했어요. 아무래도 LDP 정기 공연 끝났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는 이제 출연을 안 하니까 콘솔에 서 있어요. 30분 공연이 1년씩 늙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진짜 너무 긴장되고. 근데 딱 끝났을 때 마지막 공연 날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되나? 막 기뻐서 이런 게 아니라 와, 아무 사고 없이 끝냈다. 그 순간이 지금 딱 기억이 남아요. 일단 LDP 이름을 달고 하는 거여서 부담도 컸고, 그 공연은 엄청 도전이 많이 담겨 있는 작품이어서 무사히 끝내기만 하자. 그래서 쾌감 말고 안도감? 그래서 딱 그 순간이 기억에 제일 남아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집에서 진짜 내 모습이랑 밖에서는 또 제가 어느 날은 선생이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무용수여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들을 집 안과 밖을 경계 삼아서 만든 작품인데, 집의 단면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이야기들, 나와 너의 이야기, 난데 또 다른 나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삼고 초점을 둔 작품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일단 먼저, 그게 우선이었어요. 무대 안에 또 무대를 만들어 보자. 무대 안에서 뭔가 런웨이 쇼처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서치 하다가 2층 집을 한번 세워보자. 어떻게 보면 객기인데 전 뭐 패기 있게 도전을 한 거죠. 항상 LDP 무용단 회의를 하거든요, 매달. 거기서 이제 안무자에 관한 투표를 해요.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용단에서 이 무용수를 데리고 어떠한 작품을 기획할 건지. 그게 또 감사하게도 제가 됐고,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이고 안무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주목도 많이 받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잖아요. 저한테 설레기도 했어요. 나 그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 평소에 막 생각만 했던 것들 있잖아요. 무대 세트, 음악 선정, 의상도 패션쇼 같은 느낌처럼 한 디자이너의 컬렉션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조명, 그리고 댄서들의 움직임, 쟁쟁한 프로들을 데리고 제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댄서한테는 이러한 걸 디렉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늘 플랜 D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오면은 A 안 먹혀? B 안 먹혀? C 안 먹혀? D 안 먹혀? 그런 멘탈이 계속 하루하루가 막 제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밤새가면서 맨날 리서치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작품을 봤을 때는 이 정도 나이에 그 정도 스케일의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 다음 그 무대 공간, 방 배치마다 스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안무였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일단 밸런스라는 작품이 제가 진짜 애정하는데 진짜 힘든 작품이에요. 균형과 불균형을 표현한 작품인데, 기울기를 표현하고 거기에 올라타면은 이제 한 번 뜨면은 최소 2, 3m 올라가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제 작품인데 무조건 해야 되니까 벌벌 떨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그런 작품으로 수상까지 하니까, 1등을 하니까 뿌듯했죠. 애정하는데 애증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안무를 시작할 때 하는 게 저의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고 같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하다 보니까 저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고, 그게 이제 이야기처럼 맞춰지니까 심리에 관한 본능적인 그런 스토리 라인이 짜지는 것 같고, 저 자체가 본능적인 것 같아요. 해서 그런지 댄서들한테 리서치 과정에서도 요구할 때 날 것 그대로를 먼저 요구해요. 예를 들면은 고릴라 같이 해줘. 이제 댄서들이 날 것의 형태로 뽑아오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움직임적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본능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작으니까 누군가를 들어주거나 이런 컨택이 안 돼요. 그래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잘하는 게 그 당시엔 없어서 잘하는 걸 찾다 보니까 재빠르고 되게 민첩하고 테크니컬하고 화려한 뭔가 기술들이 조금 되니까 이걸 한번 살려봐야겠다. 요만했던 재능을 제가 어떻게든 키운 거죠. 막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정글 같은 곳에서 공연에 나를 써주려면 무기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 무용수다? 이 정도는 조금 자부할 수 있다. 그냥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막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 제가 잘하는 것들만 고집을 계속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깨는 게 어려웠어요. 흡수하고 빨리빨리 이 안무자가 원하는 질감,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도 힘들었고, 지금도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무용 분야는 양갈래로 나뉜 것 같거든요. 개념적으로 조금 더 확립해가면서 미학적인 걸 완성해 간다 보면, 최호정 무용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움직임, 피지컬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피지컬 시어터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거든요. 최호정 무용수가 이 작업할 때 무용수로서 그 신체 조건이 그렇게 우수한 편이 아니라서 자기 그 능력을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본인의 장점을 쌓다 보니까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움직임, 한계를 넘는 스피드나 에너지를 조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간 구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걸 무용적으로 철저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 작품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호정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곡 같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보완하면 좋을지 항상 한예종은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너무 많이 뭘 해야 되고, 공연도 많고 연습량도 많고 수업도 많고 하니까 실력을 상승시켜요. 너 늘어! 하면 늘게 되는 뭔가, 이 미션을 성사시켰을 때 이게 성장이라는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인격체로도 성장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뭔가 관계라든지 저의 성격이나 이 학교 들어와서 정리가 되고 성장이 됐던 한예종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사고 친 기억밖에 없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간 기억 막 그래 남아서, 그래도 하나 크게 기억이 남는 게 서울국제무용 콩쿠르 준비하면서 파이널 전날 창호 교수님한테 혼을 진짜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해서. 그래서 12시까지 혼자 연습하고 너 네 영상 200번 보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집에 TV 연결해서 200번을 보고 잔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음날 파이널 때 학교 문 열 때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6시에 와서 또 연습하고 또 보고. 항상 안 되는 두 개가 있었어요. 한 발을 들고 밸런스를 하는 동작과 그랑 점프 큰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무대에서도 늘 큰 점프하고 바닥에 손을 짚었고 항상 덜덜거렸고, 근데 파이널 때 한 번도 안 되던 게 이렇게 탁 했는데 꽂히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하고 또 하는데 기술 탁 돌았는데 착지가 완벽히 된 거예요. 저도 제가 좀 놀랐어. 그렇게 하고 이제 파이널 무대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나와야 되니까 딱 올라왔는데 창호쌤이 딱 앞에서 잘했다, 이 딱 세 글자 말해주는데, 제가 저 원래 잘 안 웃는데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창호쌤 부여잡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컸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크게 그냥 큰 기억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저희 창호 교수님이 T거든요. 제가 펑펑 우는데 결과는 아직 나지 않았는데 왜 울었냐 하면서 마치 이미 1등 한 것처럼.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막 산을 다 지키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랬던 그냥 기억이 있어요.
제가 늘 안무자로서만 활동을 많이 했고 댄서로서 뭔가 큰 임팩트가 있던 댄서는 아니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쟤는 춤도 저렇게 자기만의 춤이 있는 댄서네? 라고 보여줬던 무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창호 교수님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말썽쟁이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한예종 바라보고 딱 들어왔는데 목표가 한예종이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니까 목표가 없어요. 예종에 들어오니까. 근데 20살 성인이 되니까 밖에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한 번도 못 느껴봤던 신세계가. 서울로 상경까지 했겠다. 결국에는 학교를 잘 안 다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술도 좋아하는데 술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태위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호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저를 그거 데리고 와서 회계하라고. 알겠습니다. 학교 안 나오면 일단 회계하러 가야 돼.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 모토가 조금씩 생기면서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이제 뭐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최호정 무용수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남자 혼자 자취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 건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자기 직업으로 이제 꾸려 나가야 될 건데 이 일에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친한 동생처럼 이렇게 정말 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침 수업을 못 나와서 제 집이 그때 3룸에 살았는데 제 방 하나 내줄 테니까 같이 자취할래 그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인성이 워낙 좋아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동기들 간에도 전부 다 너무 친하게 지내서 겪어보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건데 호기심이에요. 학교 딱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한번 쳐볼까? 안무할 때 내가 이러한 댄서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막 호기심이 계속 커지니까 나중에는 뭔가 이거 써봐야지, 나 의상 이렇게 입어봐야지, 밴드 한번 써봐야겠다, 라이브로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상상만 했던 게 실현이 됐을 때의 그 짜릿함, 그거의 발단은 결국 호기심인 것 같아요. 이 호기심으로 내가 이걸 계속 실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연출을 할 수 있고 막 해보고 싶은 것도 아직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공통점으로 듣는 말들이 있는데 젊음에서 나오는 도전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런 관객들의 평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듣기 좋았어요. 딱 저 같았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해볼 거야, 이런 거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이렇게 환기시키는 뭔가 이런 재밌는 요소들을 넣었는데 젊으니까 저렇게 그냥 기발하게도 할 수 있고 지금의 저한테 정말 그냥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젊음과 도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피지컬한 능력은 충분히 자기 가능치를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술적인, 미적이나 개념적인 그런 장르까지도 다양하게 포섭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유니크한 안무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만 너무 이제 고착되지 않고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그런 미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건 포부는 있어요. 대한민국 현대무용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창호 교수님의 노코멘트처럼 최호정 했을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제가 만들어 보는 게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인 것 같아요.